자, 오늘부터 사상 첫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사전투표에 참가를 했습니다만 여기 네 분 중에 혹시 오늘 투표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내일 하겠습니다. 아, 내일요? 저는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와서 투표를 기다리고 투표하고 가는 모습을 점심시간에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사전투표율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박수영 기자. 네, 바로 오후 5시 기준이 네.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1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당연히 역대 최고죠. 이번이 네.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네. 지난 총선 때 있었던 그렇죠. 사전투표율과 총선과 비교를 하면 같은 네. 시간대에 4.97%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2배가 넘대요. 네, 넘는 자, 지역별로도 차이가 한번 볼까요? 네, 지역별로 보시면요.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전남입니다. 네. 15.39%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2위가 세종시 14.43%. 네. 그리고 광주도 높습니다. 14.17%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최하위는 뭐 보수의 심장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대구 같은 경우에 8.7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지율이 굉장히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거면 아마 나중에 5월 9일에 초 전체 투표율이 80%를 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국의 사전투표율을 봤는데 대구가 눈에 띕니다. 다른 데는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첫날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최하위가 대구고 8.76%. 그만큼 대구, TK의 민심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아직까지 한 5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내일도 사전투표일이긴 하지만 뭐 본선거일은 9일까지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보수 표심이 지금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어느 표로 갈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했다는 거를 정말 극단적으로 지금 대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지난해 4.16 총선에서도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네. 그때도 대구가 낮았어요. 보니까 그래요? 그때 4.16 총선 때, 지난해 4.16 총선 때 사전투표율이 12.19%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네. 근데 대구가 부산에 이어서 10.13%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뭐가 있었냐면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새누리당이 공천 파동이 있었죠.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의 유승민 후보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네. 대구에 출마를 하고 그러면서 복잡해진 거죠. 그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비슷해진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대구의 민심 사전투표율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과 또 5월 9일 투표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의 경우에 이 사전투표율의 열기가 뜨거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6시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지금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인천공항 투표소 모습입니다. 이게 공항 출국하는 사람들이 투표하고 가려고 줄 쓴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줄이 굉장히 긴 걸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네. 40분 정도 기다려서 투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출국을 하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40분 가까이 줄을 서서 하다 보니까 그 인천공항 측에서 좀 더 많은 투표소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설마 저 투표하려고 기다리다가 비행기 놓친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가신 분들도 많대요. 기다리다가. 그렇군요. 네. 예, 사전투표. 자, 사전투표가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인증샷이 허용이 되면서 지금 연예인들, 유명인들도 지금 이 사전투표 그리고
인증샷에 많이 동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 그리고 또 남편인 신동국 공화당 총재인데요. 네. 오늘 이제 그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이미 지지선언을 했죠, 박근영 씨가. 네. 홍준표 후보 앞에 포스터에서 기호 2번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그 손 동작을 통해서 인증샷을 했고요. 또 이제 이재명 시장도 역시 오늘 그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그 연예인들도 네. 사전투표를 했고 인증샷을 이제 올렸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이제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에 이어서 뭐 가수 보아 씨 등 굉장히 유명한 또 이제 운동선수죠. 네, 이천수 해설위원까지 해서 여러 명의 유명인들이 이제 그 인증샷을 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자는 그런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시영 씨의 모습도 잠깐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표 독려 이벤트로 국민투표 로또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이게 뭡니까, 심정수 차장? 네, 저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네. 이번에 한번 좀 해볼까 싶습니다. 예. 선거 활동과 관련한 사진, 모든 유권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응모해서 추첨을 통해서 상금 최대 500만 원, 잘 찍은 사진, 의미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밑에 지금 저희 인터넷 사이트가 나가고 있는데 보스코리아.org에 그 응모를 해주시면 네. 정말 지금 말 맞다나 로또처럼 아하. 정말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도 참여하고 상금도 받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그렇군요. 받아가십시오. 물론 우리 국민의 한 표의 가치가 이 5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비쌀 겁니다만 그래도 이제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마련이 됐다고 하니까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화요일까지 조사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속속 여기저기서 아직도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한데 공통점들이 요약이 되죠? 이동혁 차장이 좀 소개를 요약을 해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네. 하나는 문재인 후보가 역시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지지율의 편차도 거의 없다. 다만 네. 부정적으로 보자면 박스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40%의 그 박스 안에서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는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데 아하. 안철수 후보는 하락하는 추세고 홍준표 후보는 상승하는 추세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우리가 다뤘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의 인기에 힘입었는지 어쨌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조사 결과들을 보면 중도 진보보다는 보수층의 지금 변화가 가장 급격히 이루어지고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심정수 차장. 네, 그렇습니다. 진보층이 지지하는 후보는 뭐 보시다시피 문재인 후보로 꾸준합니다. 중도층도 문재인 후보, 안철수, 홍준표 이런 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가 급격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홍준표 후보, 보수층에서는 지난 한 열흘 전보다 무려 한 3배 정도가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네. 그 빠진 표들은 바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여기서는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실버 크로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뭐 1등과 뭐 겹친다 그러면은 그걸 골든 크로스라고 홍준표 후보 측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5일이 남았는데 보수층의 마음 글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히지 않았을까요? 이제 5일 정도면은 굳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들은 어떤 얘기가 지금 오고 가나요? 지금 보면 사실 이제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2012년도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지지자들 중에 네. 약 10%에서 15% 정도가 지금 마음을 못 정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스스로 샤이 안이 숨어져 있다, 네. 숨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뒤쪽의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그 10%가 어떻게든 움직일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물론 깜깜이 선거 직전에 나오는 결과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의 결과와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죠. 과거 대선 결과들과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제 갤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갤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15대 대선 때 나왔던 그 김대중, 이회창 두 후보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결과로도 이어졌고요. 16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무현, 이회창 두 사람의 수지가 바뀌지 않았고요. 이명박, 정동영 17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8대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 1, 2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13대 직선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대선이 있었는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은 최종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번 대선도 꼭 같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꼭 같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등락세 같은 것들이 후보 간에 조금 있기 때문에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심정수 차장이 한 이야기 내용을 지금 후보들은 절대 믿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놓고 지금 뛰고 있겠죠. 민동길 차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심정수 차장의 얘기에서 약간 덧붙이자면 사실 지난해 4.13 총선 전에 얼마나 많은 여론조사들이 우리도 그랬고 채널 A도 그랬고 많이 틀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도 사실들은 후보들의 머릿속은 물론 문재인 후보야 지금 이 추세가 지금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니 지난 과거처럼 갈 거다라고 예단하기는 아직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지금 후보들 막판 5일 남겨놓고 지지율과 투표율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문재인 후보 먼저.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의 지지율이라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전국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 강국들의 지도자들을 상대하려면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TK, 즉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힘들다 이런 거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어떤 생각이나 당선은 목표지만 이 비어있는 보수 리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TK와 PK, 이른바 동남풍은 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충청권으로 올리면서 보수를 대동단결시킬 것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이 아마 좀 하고 있겠죠. 안철수 후보 얘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수표가 이탈한 흐름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계속 캠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샤이 안철수 표가 마지막 날에는 결국 수면 위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꽉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샤이 안철수가 얼마만큼 수면 위로 드러나느냐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